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를 내가 바꾸고 싶어. 뭐 심급이 바뀌어가지고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급해가지고 변호사를 그냥 대충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선임을 했다? 혹은 내가 그냥 집 근처에 뛰어가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 근데 며칠 좀 진정이 되고 막 이런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보다는 저 변호사가 나은 것 같아. 혹은 지금 변호사가 좀 이런 건 약할 것 같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변호사는 저런 걸 전혀 지적해주지 않았어. 혹은 우리 변호사가 진행하는 게 없네? 왜 내가 빨리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합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변호사를 바꾸고 싶어. 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가 기분 나빠할까? 1번. 두 번째, 변호사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변호사는요, 착수금을 받죠. 변호사는 착수금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변호사는 일이 끝날 때까지의 비용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타임 차지로 요구하는 로펌들도 있기는 하죠.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보내서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받고 그 이후에 성공보수를 걸고 안 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착수금을 내가 냈어.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의뢰인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변호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보다 더 좋은 변호사가 있다고? 어디 그래 잘 되나 보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통 변호사비를 돌려달라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사람이라면. 그쵸? 나 이번 달에 돈 들어와가지고 어때 직원 월급은 무리 없이 나가는 상황인가 생각했더니 갑자기 돈을 토해내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기분 나쁠 수 있어. 자,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해지를 막을 수 있냐? 아니, 그건 아니죠. 변호사 바꾸고 싶다는데 어떡해. 예. 그러면은 잘 마무리하세요. 이러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비를 어느 정도 돌려줄지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변호사비를 받을 생각이 없어. 돌려받을 생각이 없고, 그냥 저 변호사보다 이분이 훨씬 더 신뢰가 가니까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변호사비 안 돌려주셔도 되고요. 변호사를 바꾸게 됐으니 당신의 일은 여기까지 쏘리라고 딱 끝내면 땡큐지 땡큐. 변호사 입장에서 나 다음 주에 경찰서도 가야 되고 재판도 가고 의견서도 쓰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돈 안 돌려줘도 되니까 그냥 사요나라 했어. 자, 그런 경우라면 땡큐지. 나 그냥 돈 번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변호사가 기분 나빠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이 사건에 내 몸을 불태우고 싶었는데 이걸 하지 말아요. 그러면 왜요? 제가 무죄받은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은 땡큐. 대박. 로또가 당첨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내가 받은 돈을 토해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우리 변호사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는 변호사 일을 많이 안 해보셨거나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변호사를 바꾸는 일은 변호사 입장에서 너무 흔합니다. 나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하다가 다른 변호사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미안해하거나,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돈 다 줬는데. 그럴 필요 없어. 오히려 땡큐다.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용을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어쨌든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건 그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튼 그렇다. 돈을 돌려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바꾸는데 기존 변호사가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사가 싫어하더라라는 건 돈 돌려달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에이씨, 이번 달 매출 얼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에이씨, 가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돈 돌려달라고 할 때 그런 거다. 자, 그러면 변호사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기존의 변호사님 기분 나쁘지 않게 변호사를 해지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요, 약간 좀 핑계를 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변호사님, 제가, 좀 급해서 변호사님 선임해서 제가 초기에 대응은 변호사님 덕분에 잘, 했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이쪽 사건을 많이 해보시지는 않았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래서 제가 이걸로 고민을 좀 했는데 주변에서 뭐 다른 변호사를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분이랑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변호사님, 제가 뭐 이걸로 변호사님 너무 막 잘 하실 분이고 제가 그렇게 믿어서 선임을 했는데, 제가 이걸로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사실 제 친척분 중에 뭐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차마 처음엔 제가 얘기를 못했다가 너무 고민이 돼서 이번에 좀 얘기를 했더니, 아이 그런 거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맡기고 해라 라고 친척분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 변호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내가 고민이 돼서 내 동료나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른 변호사님을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좀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좀 변호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를 바꾸는 일은 흔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한 번도 나를 거부한 의뢰인이 없었는데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 또 궁금한 거 있어. 예를 들자면 지금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님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마음에 들어. 변호사님 되게 성실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좋은데 합의에는 조금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자, 그래서 합의를 할 변호사를 따로 선임을 하고 싶어. 이 변호사님은 나의 어떤 범죄 혐의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양형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좀 싸워주시고 내가 법정에 갈 때 옆에 서 있고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백업으로 내가 합의 피해자랑 연락을 하거나 이런 거에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둘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나누면 됩니다. 제가 합의만 도와주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했어요 라고 하면은 기존 변호사가 기분 나쁠까? 뭐야, 내가 뭐 합의는 잘 안 도와줬다고 생각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나 본데 기분 나빠. 네 사건 내가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합의하는 거 겁나 번거롭거든요. 합의는 딴 변호사가 해준다고? 땡큐지 그것도. 자, 일단 그 생각을 하세요. 내 변호사의 일이 줄어들어. 땡큐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변호사는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 근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기존의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제가 기존의 변호사예요. 제가 사건을 막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의뢰인이 갑자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게 됐대. 내 지인이 아니면 우리 회사 대표님이 한 명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좀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게 됐다. 혹은 이번 경찰 조사에는 그분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나는 이군으로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이분을 전담마크 할 때보다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걔랑 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이랑 하세요. 그 변호사님이랑 그럼 경찰 조사를 가셨으니까 그 변호사님이 경찰 조사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그 변호사님이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경찰 조사는 그 변호사랑 갈 건데 의견서는 나한테 맡기겠거니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경찰 조사 내용은 예를 들자면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변호사랑 가겠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여태까지는 없었었지만 그래서 그 변호사랑 가는데, 대신 요번 한 번은 빨리 그 변호사랑 조사받고 올 테니까 나머지 의견서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변호사님이 계속 좀 진행해 주셔서 좋겠다든지, 뭔가 이거를 명확하게 나누셔야지. 안 그러면 변호사들이 서로 사건을 미룹니다. 누굴 새로 선임했다? 그럼 걔랑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기존 변호사는. 그리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도 내가 왜 나만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책임 소재를 명확히 너는 이 일을 해줘, 너는 이 일을 해줘라고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너도 네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내, 너도 내고 그러면 하나 내는 것보다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너도 내고 너도 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얘가 이걸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앞으로는 그냥 빠져도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 해도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를 해주셔야지. 나는 저 변호사가 의견서 내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의견서가 막 빵꾸가 나버린다거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존에 선임돼 있던 변호사는 누군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겠거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새로 선임이 되면서 기존의 변호사가 일을 다 하겠지 이러면서 선임되는 변호사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지, 새로 바꾸려고 하는지를 본인이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합의 부분만 좀 맡기는 게 좋겠다. 혹은 아무리 봐도 이 변호사가 의견서를 더 잘 쓸 것 같아 라면은 그냥 한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그 변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둘을 선임해서 너도 내고 너도 내, 둘 중에 아무거나라도 하나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집중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내가 그 변호사랑 경쟁해서 내가 또 훌륭한 변호사라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할 변호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꾸는 거는 미안해하시거나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일은 흔하고,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심급 대리를 하기 때문에 1심은 나를 했지만 항소심에선 다른 변호사랑 갈 수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고민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